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문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긴 문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데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접었다라는 이야기죠. 접은 다음에 이렇게 접은 다음에 펼친 겁니다. 이게 S1이에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요게 2죠. 그럼 요 길이는 1 되겠죠. 요 길이가 1입니다. 요것도 1이고 그럼 요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요게 루트 2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펼쳤을 때 여기가 이렇게 흔적이 남게 되겠죠. 그럼 그게 몇 개 생기나요? 4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L1이 루트 2가 4개. 그래서 L1은 4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때 이 문제를 이제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보면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지금 요 상태에서 지금 요 점들을 잡아서 접은 게 이 그림이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몇 장이 겹쳐져 있는 건가요? 2장이 겹쳐 있는 겁니다. 요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걸 접으면 2장이 겹쳐져 있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때 이 중점들을 잡아서 다시 접게 됐을 때 얘는 몇 장이 겹쳐져 있는 건가요? 얘는 4장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걸 4장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접히겠죠? 여기 접힌 게 요겁니다. 이게 접힌 게 이거예요. 이게 접힌 게 이겁니다. 이게 접힌 게 이거고.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 그죠? 요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요게 1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도 1일 겁니다. 요 길이, 그죠? 요 길이가 요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접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가 몇 개 생길까요? 이런 애가 여기 지금 2장이 겹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 선이 위에 한 장이 나올 거고 밑에 한 장이 나와서 요 선이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2장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는 순간 이 라인이 2개가 나온다.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 길이가 지금 1인데, 그죠? 1인데 2개가 생기죠. 근데 그런 애가 몇 개 있죠? 요렇게 4개 있습니다. 4개. 그러면은 펼쳤을 때 얼마가 생길까요? 8이 생기겠죠.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앞에 접혔던 거는 그대로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요 길이가 2죠. 그런 애가 4개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L2는 4루트 2는 그대로 있고 8이 더해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걸 이 그림을 보고 파악하시면은 그 다음 그림은 복잡해서 못 그립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장이 겹쳐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었을 때 1이라고 하는 길이가 요 한 줄에 2개가 생기는 겁니다. 둘, 총 8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그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 중점 잡고 중점을 잡겠죠. 그래서 접을 겁니다. 여기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접겠죠. 이렇게 접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게 4장이 겹쳐져 있죠. 그러면 요게 한 줄이 1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4개가 있는 겁니다. 4장이 접히기 때문에. 되겠죠? 그러면 4개라고 하는 그 선분의 길이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길이가 1이죠. 요 길이가 1입니다.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요 하나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자, 다시
4장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요 한 줄이 4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요 선이 총 몇 개 생기는 거죠? 4개 더 생기는 겁니다. 한 줄이 2분의 루트 2고 하나의 길이가 이해되겠죠? 그래서 약분시키게 되면 8루트 2가 추가적으로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L3는 4루트 2가 있고 8이 있는데 거기서 8루트 2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 정도 적었으면 이제 규칙이 보이는 거죠. 여기서 루트 2를 곱하면 얘가 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루트 2를 곱한 거죠. 그러면 이런 규칙으로 가면 L4는 4루트 2에다가 8 더하기 8루트 2에다가 다시 루트 2를 곱하면 16이 추가가 될 테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죠? 4루트 2 8 더하기 8루트 2 더하기 16루트 2가 붙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 총 계산하면 8이랑 16 더하면은 24가 될 테고, 그 다음 얘와 얘를 더하면은 28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돼야 됩니다. 자, 요것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펼친 그림에서 생각하게 되면 복잡해서 그 다음 그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 한 줄이 몇 장이 겹쳐져 있는가, 그럼 요 한 줄이 몇 개 생기는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0인 선분 AB 위에 점 이렇게 잡아서 반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넓이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지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이거죠. 완성된 반원의 최대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지름들을 다 더했을 때 선분 길이가 100이기 때문에 100을 넘어가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선분의 요 지름의 합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넓이의 비율이 주어져 있죠. 지금 넓이의 상태가 어떤가요? 2배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넓이의 비가 2배입니다. 그러면 길이의 비는 어떻게 되나요? 길이의 비는 루트 2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등비수열에서 공비라고 할 때 이 비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비율 또는 닮은 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길이의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제곱에 비례하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넓이의 비가 2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길이의 비를 바꿀 때는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지금 요 길이가 첫 번째 반원의 지름이 2죠. 두 번째 반원의 지름은 안 봐도 2루트 2가 될 겁니다. 세 번째 반원의 지름도 4가 되겠죠. 루트 200씩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몇 번째까지 다 더해야 100보다 작거나 같겠냐 이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공비는 루트 2이기 때문에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2죠. 그 다음에 루트 2의 n승의 빼기 1 한 개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요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없습니다. 한 땀 한 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얘 얼마죠? 루트 2가 값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1을 빼주게 되면은 0.414가 될 겁니다. 이쪽으로 곱해주게 되면 자, 2배에다가 루트 2의 n승의 빼기 1이 41.4가 되겠죠. 2로 약분시켜주게 되면은 루트 2의 n승의 빼기 1이 20.7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넘겨주게 되면 루트 2의 n승이 21.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로그 값이 주어져 있다면 좀 더 손쉽게 계산할 수 있을 텐데
로그 값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쭉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21.7에 가장 가까워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루트 2분의 n승입니다. 2의 2분의 n승. 여러분들 2의 4승이 16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가까우려고 하면은 8 정도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n 자리에다가. 그래서 n이 8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2의 4제곱 16이 됩니다. 근데 21.6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럼 n 자리에 9를 넣어보게 되면 2의 2분의 9승인데 그걸 이렇게 적어볼까요? 2의 4승에다가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루트 2는 1.414 거기다가 16을 곱해버리게 되면 16에다가 1.414를 곱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22.62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21.6보다는 커버리게 되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 개수는 항이 8개 있다는 소리니까 이게 8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답은 8 돼야 됩니다.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넓이의 비가 공비가 2라고 한다면 길이의 비는 루트 2에 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는 원리합계 문제입니다. 이 원리합계 문제는 수능에는 안 나오죠. 하지만 내신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내신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가장 합리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원리합계 개념은 알고 있죠. 그걸 지금 설명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다라는 전제하에 풀겠습니다. 보시면은 2021년도 1월 1일에 400만 원을 적립하고 그 후 매년 1월 1일마다 전년도보다 5%씩 증액합니다. 이 증액하는 문제가 가장 좀 합리적인 문제, 계산하기가 좀 편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연이율 5%.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 조건이 이렇습니다. 연이율 5%, 증액하는 양도 5%. 이게 일치하죠. 물론 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면 계산은 상당히 지저분해지게 돼요. 일단은 여기 같다라는 거. 복리로 계산할 때 2030년 12월 31일의 적립금액의 원리 합계입니다. 자, 그럼 원리 합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표가 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기역자를 그어서. 자, 여기가 2021년도죠. 2021년도. 이때 얼마를 적립하냐면은 400만 원을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가 돌아오게 되면 이때는 4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에서 5%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1 더하기 100분의 5. 그래서 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5가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3년도에는 똑같겠죠. 이 금액에서 5%를 증액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400에다가 1.05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2030년도에는 얼마를 저축해야 될까요? 자, 이때는 400만 원, 다시 400만 원에다가 1.05에 자 보세요. 1년 지나니까 1제곱, 2년 지나니까 2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이 지난 거죠? 2030년까지 9년이 지났다는 거 아시겠나요?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렇게 세보면 되겠죠. 그래서 9제곱이 됩니다. 이게 저축하는 금액이에요. 자, 이때 여기 찾는 시점은 그 해 2030년도 12월이죠. 1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요때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400만 원이 이자가 붙어 나갈 텐데 이자가 5%입니다. 연 이자가. 그러면 이자는 몇 번 붙을까요? 5% 이자가 한 번,
2번, 이때까지 9번 붙겠죠. 그리고 1년을 더 기다리는 겁니다. 10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을까요? 9번 붙겠죠. 400에다가 1.05에 1.05인 애가 있는데 여기에 이자가 1.05에 9제곱 9번이 붙는 겁니다. 얘랑 계산하게 되면 1.05에 10제곱 되겠죠. 그러고 보면 얘랑 같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마지막 이도는 이자가 한 번 붙겠죠. 400에다가 1.05에 10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이 마지막에 가게 되면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증액하는 퍼센트와 이자의 퍼센트, 이자율이 같다고 한다면은 마지막에 오는 이 금액들은 다 같아집니다. 그럼 얘들이 몇 개 있을까요? 총 10년 동안 저금하기 때문에 이게 10개, 10번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금액은 400에다가 1.05에 10제곱에 10번 더해지는 겁니다. 이때 1.05의 10제곱을 1.16으로 계산을 하래요. 1.16 그러면은 4 곱하기 여기 100을 곱해주게 되면 116이 되겠죠. 공 2개 지우고 40 곱하기 1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116이랑 4랑 곱하면 얼마죠? 4, 6, 24 4, 1은 4, 6 4, 6, 4 공 하나 더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4,640이 나올 겁니다. 답은 4,640만원. 답은 1번 돼야 되겠죠. 기억하세요. 증액하는 양,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하는 양과 이자율이 같다면 마지막에 최종적인 이 금액들은 다 같아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1등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1등급 문제가 아니라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의 상황을 잘 보세요. 뭐냐면은 원이 서로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원은 앞에 있는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공통 접선이 지나가는 이 상황.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떠냐면 이 원의 반지름들이 다 등비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자, 다시 조건을 잘 보세요. 조건은 이겁니다. 공통 접선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이 원의 반지름들이 각각 원의 반지름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기억하세요. 자주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도 그렇지만 이런 상황 원이 서로 외접하는 이런 상황 있죠. 그림 너무 성의가 없나요? 뭐 이런 상황들 이렇게 원 서로 외접하는 상황 이렇게 원 이렇게 외접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보시면은 공통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각각의 원에 자 다시 각각의 원에 왜 이렇죠?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각각의 원의 반지름들이 자 대충 보세요. 각각의 원의 반지름들이 다 등비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이 상황 증명은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그걸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끝났어요. 지금 반지름이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면 넓이도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겠죠. 왜?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이니까 공비가 등비수열 반지름이 등비수열을 이루면 넓이도 등비수열을 이루게 된다.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등비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첫 번째 항이 1이고 다섯 번째 항이 4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항이 4이기 때문에 4는 첫 항 r n-1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r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2로 나올 겁니다. 이때
뭐 R을 구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이거 한 칸씩 건너뛰었죠. 그 건너뛴 거에 합입니다. 항은 총 10개가 있고 공비는 한 칸 건너뛰었기 때문에 R제곱이겠죠. 바로 이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비가 2고 항수가 10개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 첫 항은 1이죠. 그 문제와 똑같습니다. 바로 답이 나오죠. R-1분의 첫 번째 항 1 곱할 필요 없고 R 10제곱에 빼기 1입니다. 그럼 분모는 1이니까 적을 필요 없고 2의 10승 1024죠. 1 빼면은 1023이 답이 돼야 됩니다. 괜찮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그럼 보면 증명을 좀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공통 접선이 이렇게 있고 각각의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선을 내려보세요.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꺼지네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반지름 이렇게. 자,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을 R1, 이 원의 반지름을 R2, 이 원의 반지름을 R3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자, 요거 지금 접선이기 때문에 공통 접선이기 때문에 직각이죠. 그럼 얘가 수직하게 내렸기 때문에 직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보이죠? 이게 닮았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R2가 되겠죠. 이게 R2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요게 R2죠. 근데 수직하게 꺾었기 때문에 요게 R1입니다. 그럼 R2에서 R1을 빼게 되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마찬가지 이게 R3면 요것도 R3죠. 그 다음 요 길이가 R3인데 요 길이가 R2인 거 아시겠나요? 요 길이랑 똑같죠? 그죠? 이게 직각입니다. 다 접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길이는 R3-R2가 될 겁니다. 이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R2 대 R2-R1이 R3 대 R3-R2라고 잡을 수 있고, 자, 내항의 곱, 요래 곱한 같죠? 자, 곱하면 어떻게 되죠? R2, R3에 마이너스 R1, R3가 되고, 자, 요렇게 곱해주게 되면 R2, R3 마이너스 R2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때 이거 없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결론적으로 R2의 제곱은 R1 곱하기 R3가 되면서 이게 뭔가요? 등비중앙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넓이가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그어서 이게 접선이기 때문에 직각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고 그죠? 자, 이렇게 여기 R1, 여기 R2, 요거 R3라고 잡으면 요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요 길이는 R1, R2죠. 그래서 R1 더하기 R2가 되고 요 길이는 R2-R1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요 길이는 R2, R3죠. 더하기 R3입니다. 요 길이는 R3-R2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다 라고 하면은 등비중앙, 여기서 보셨던 요식 그대로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넓이도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기억해 주세요. 이 상황 자주 나옵니다.